새누리당이 양승조 장하나 의원 제명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양 최고위원회 지역구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의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명확한 구심점이 없는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아리송한데 제1야당의 대선 불복 발언은 우발적 행동인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술인가? 북한의 실세였던 장선택의 실각과 이딴 처형 소식으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특사이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장선택과 직접 대면해본 박 의원은 그의 숙청을 어떻게 바라볼까? 북한 권력 지형의 변화와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불복 발언이 민주당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계속 의원님은 뭐 그건 아니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건 민주당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우리는 의원이잖아요. 이미 대선 불복하지 않고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불복을 한 거죠. 그리고 자꾸 이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 전국을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한테 대선 불복,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런 프레임을 정해놓고 유인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은 그렇지 않죠. 그런 빌미를 주잖아요. 아니 자꾸. 그렇지 않죠. 얼마나 유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대하면은 종북이다. 이제는 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 보십시오. 양승조 의원 또 지역구에서요. 데모를 한답니다. 규탄대회를 한답니다. 글쎄 오늘 좀 하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소위 껐떡하면은 야당은 종북 세력이다. 또 야당 의원들의 얘기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은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근데 두 과거에도 두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하세요 그러면? 저는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김한길 대표가 부적절한 용어는 좀 자제해라. 네. 또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 후에 혈기방자한 청년 의원으로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것은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좀 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과거 역대 대통령들처럼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소위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새누리당에서 뭐 그렇죠. 노가리, 뭐 그렇죠. 뭐 육실화 이렇게 했어도 허허 웃으면서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다 하고 넘겼으면요. 우리 민주당이 이 엉망인 지지도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의원님은 이제 친노로 분류는 되지 않으니까 여쭤보겠는데 민주당의 친노 그룹은 실제로 지금 대선 불복 심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본 문재인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친노 그룹들은? 그건 뭐 친노가 많으니까. 대체적인 정서가 뭐예요? 대체적인 정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불복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리고 나 그 참 새누리당이 얼마나 엉터리냐니까는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재인 의원이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여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강경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아니, 서로 음모론으로 치고받고 음모론 제기를 하지 않지만은 야당은 언론은 좀 그러한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한다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은 포용하면서 잘 끌고 가는 거예요. 허허 웃으면은 맞습니다. 예. 우리가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렇게 전체로 모여갖고 걸게 대하는 거 보기 흉하죠. 이상해요. 보기 흉하면은 촌스러워요. 보기 흉하다고 예. 지적을 해야지. 그걸 왜 지적을 자꾸 하죠. 민주당한테만 아니, 근데 그거는 민주당도 책임을 문제가 추구하냐. 아니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 네. 그것도 지적을 하고 그럼 거기부터 지적해 보세요. 아니 먼저 시작한 거는 민주당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시작한 아니 양승주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가서 규탄돼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 그 유인책에 네. 빠져드는 예. 우리 민주당도 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좀 더 폭설이- 절제하고 예. 예. 그래, 그렇게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예. 참아야지. 이게 말이 돼. 그래도 보십시오. 네. 서청원 대표 글쎄요. 그거 참 어른스럽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진짜 중진답게. 네. 또 이인재 의원 네. 이게 개인적 두 분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네, 개인적 일은 개인적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과잉 대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작아지잖아요. 글쎄요. 맞는 말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박 의원께서도 사과하실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국정원에서 장성택 실각설이 나오니까 국정원은 늘 오버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한 음모설. 물타기 작전이다. 그래서 음모론을 이렇게 부추기셨어요. 국정원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과할 일이 아니고 국정원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어떤 면? 당당하게 네. 정보위를 소집해서 네. 보고를 하고 예. 국민한테 밝혀야지 여야 간사들한테 와서 보고해가지고 흘려내고 네. 또 그 지난번 제가 구체적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테킨트 이 도청이나 네. 감청 네. 항공 사진으로 하는 기술적인 대북 정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그러나 휴민트 사람이 접촉해서 하는 네. 정보는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김정일이 위독설 네. 났을 때 치솔질한다. 네. 그 제가 정보에서 보았냐? 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그렇게 오바를 하고 네. 또 신중하게 접근할 일을 그렇게 흥분해서 하고 왜 하필이면 국회에서 처음으로 네. 국정원 개혁특위가 합의해서 네. 그러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에 네. 마치 그러한 일을 하느냐. 네. 이건 언론에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장성택 실각설 같은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안보에 크게 진짜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팩트가 나오면 그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지 그걸 두고서 그렇지 않습니다. 음모선을 그렇지 부추기는 않습니다. 건 우선 정확한 내용을 국정원에서 파악해서 국민한테 알려주면서 예.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혼란이 있지만은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네. 하는 것은 국방장관이 또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죠. 국정원은 정보위 간사들한테 흘려주고 통일부는 확인된 게 없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기는 발표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한 것을 TV조선에서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껐떡하면은 네. 우리한테 음모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국방장관과 네. 통일부 장관도 음모를 하고 있는가? 네. 이렇게 반격을 한 거예요. 야,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네. 박지원 의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네. 왜 김대중 정부의 2인자였는지 제가 알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방장관 안 하신 말씀 한 거예요? 2인자는 통일부 아무나 안 되는 하신 게 거 아니에요. 2인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2인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만 잘못하면 장성택이처럼 장성택처럼 숙청돼요. 숙청되죠. 그렇죠. 장성택 우리 제 2인자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2인자였었던 박지원 의원이 만난 걸로 여러 번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에 만나신 건가요? 두어 차례 만났고요. 어떠세요? 이 북한이 지금 장시간 얘기하고 얘기도 있는, 해봤고 예.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이제 쭉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장성택과 이렇게 매치시켜 볼 때 어떠세요? 뭐 돈 문제, 여자 문제는 저는 안 들었고요. 제가 만나본 북한의 지도자급 네. 그 고위층 중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아 그래요? 강성이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누차 했어요. 네. 네. 강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강성, 아니 강력하죠. 근데 상당히 그 유화 정책도 뭐 얘기하고 경제 통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장성택이 중국과 함께 네. 경제 문제를 글쎄요. 네. 하려고 한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강경하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술도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요? 저하고 아주 많이 마셨어요. 의원님도 잘 드시니까. 그것도 왜 하세요? 아니 많이 드시고. 근데 이 장성택이 실각을 하고 나면 앞으로 상황은 김정은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왜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제 생각인데요. 김정은이 네. 그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의석상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는 데서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체포해 가는 것. 네. 자기 고모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1세기 그 측근들을 공개 처형해 버리는 이런 잔인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섬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북한의 권력이 장성택과 군부의 채용에 이렇게 두 축으로 김정은을 받쳐줬는데 이 한 축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군부가 강해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군부는 굉장히 우리 대남 정책이 강경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공고한가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가 김정은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은 이 집단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남북 대화를 통해서 네. 안심을 시켜주고 누구를요? 북한을? 북한을 어. 그래야만이 오히려 대남 정책을 또 대북 정책을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큰 문제는 네. 중국이나 미국이 갖는 것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3차 핵실험 이후 가벼워지고 작아졌다. 그렇죠. 이걸 미국 국방장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하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것 공격하기도 또 공격을 받을 확률도 네.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상 목표는 네.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네.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천, 네.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네. 10년 후에 국민소득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핵 폐기 선제 조건을 네. 빗장을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화와 지원을 하겠다. 우리는 오히려 북한을 안정시키고 이런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 대북 정책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네. 전쟁의 불장난도 못할 수 있게끔 만든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